2022년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34번 빈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문제 일단 어디에 빈칸이 뚫렸는지 볼까? 보니까 아래쪽에 이제 빈칸이 뚫려 있어. 선생님이 아래쪽에 빈칸이 뚫려 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라고 했지? 바로 첫 번째 부분에 주제를 던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진술을 한 다음에 아래쪽에 주제에 대한 이제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주는 어디션 구조. 이런 구조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다. 그래서 빈칸의 아래쪽이 이렇게 빈칸이 뚫릴 때는 주로 어디를 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라? 아래쪽을 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거의 이제 그 답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 사실 33번도 34번도 그렇게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이야. 근데 이 예를 들어 이 부분은 왜 나오냐 하면 그러한 자신의 이제 어떤 논리 전개 과정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 for instance 이 부분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는 건데 사실 이 단락은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구체적인 진술을 읽어보면 더 헷갈릴 거야. 사실은 더 헷갈려.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아까 제일 아래쪽에 한번 읽어보고 위쪽 부분만 읽어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때 훨씬 더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단락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 자, 어쨌든 제일 아래쪽에 빈칸이 왔을 때는 아마 이런 단락 구조, 주제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진술, 다음에 주제를 한 번 더 반복하는 어디션 구조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 명심에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 Modernist art, 모더니즘 예술이지. 모더니즘 예술은 종종 공격합니다. 그 장르라는 개념을 공격합니다. 자, 모더니즘 예술이 장르라는 개념을 공격한단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인 거야. 자, 그러면서 왜냐하면 지금 for instance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아마 주제문이겠다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장르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뭐 사이에? 예술가와 그 소비자 사이의 계약이다. 즉 이거는 계약 밑에 들러붙는 동격이야. 어떤 계약? 바로 합의라는 거지. 특정한 수단이 사용되어질 것이라는 이거는 이제 동격이네. 동격이 되시다. 자, 특정한 수단이 사용되어질 것이라는 합의야. 어떤 구체적인 미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수단이 사용되어질 것이다라는 합의가 바로 뭐다? 바로 이 장르라는 계약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너희가 이런 거를 읽을 때 사실 너무 밑에 있는 이런 2차 정보에 너무 피리 꽂힐 필요가 없어. 너희들이 확실하게 체크해야 하고 가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거야. 모더니즘 예술은 뭐를 공격한다? 장르 개념을 공격한다. 근데 장르가 뭐다? 장르가 계약이 된다. 알겠지? 장르가 예술가와 소비자 사이에 바로 고객 사이에 계약이라는 거야.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모더니즘 예술이 뭐를 공격한다? 바로 계약을 공격한다. 그거를 너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다. 자, 그럼 일단 좀 더 이제 들어가 볼게. 하지만 20세기에 이러한 계약이 이런 예술가와 소비자 사이, 고객 사이의 계약이 어떻게 됐다? disconcertingly, 당황스럽게도 밑에 나와 있지. 당황스럽게도 열린 조건을 가질지도 모른다. 여기서 열려있는 조건이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바로 미확정된 그런 조건을 가실지도 모른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돼. 이렇게 읽어야 돼. 원래 장르라는 거는 예술가와 그 고객 사이의 약속인데 이 약속이 20세기에 이렇다는 거는 어떤 이야기지? 바로 모더니즘 예술이 아주 활개를 치고 있는 이러한 20세기에 이 계약이 어떻게 되었다? 바로 미확정된 조건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읽자. 모더니즘 예술은 장르라는 개념, 다시 말해서 계약을 공격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모더니즘 예술은 어떤 미확정된 조건들을 가진 계약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술가와 고객 사이에. 그게 사실 이 단락의 이제 주제가 되는 거야. 주제가.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진술 한번 볼게. 자, 예를 들어 이제 예시가 들어가는 거지. 그 악보야. 이거를 스트라빈스키의 레나르드의 악보는 그 장르를 burlesque 그 밑에 나와 있지. 희가극이라고. 희가극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장르를 희가극으로 여긴다는 거야. 이런 레나르드라는 악보가. 근데 이거는 계약이라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장르는 계약이라고 위에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거지. 어떤 계약? May indicate, 가리키는 어떤 일종의 즐거움이지.
그러니까 관객이 기대할지도 모르는 그런 즐거움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지. 그 계약은. 그런데 하지만 그 계약은 이건 계약 밑에 들러붙는 관계사다. specifies little. 자, little이니까 이건 부정어지. 거의 명시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어떤 극적, 음악적 형태에 대해서 거의 명시하지 않고 그리고 if any, 설사 있다 하더라도 무대에 올리는 어떤 방식 또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네. 그리고 공연자의 어떤 유형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한다? 거의 명시하지 않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 명시하지 않는 계약. 그러니까 이 예시는 뭐냐 하면 바로 위에 있는 문장을 예시를 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뭐라고 했니? 이 계약이 아주 터무니없게도 어떤 미확정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예시로서 나오는 게 이 밑에 이 계약 이거를 스트라빈스키의 레나르드의 악보는 바로 장르라고 했는데 이게 계약이라고 했잖아. 이 계약은 어떻다? 구체적으로 극이나 뭐 음악적인 형태를 말하지 않는 그런 계약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열려있는 조건이라는 거지. 뭐 다시 말해서 이제 미확정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 얘기다. 자, 그래서 그러나 given the bizarre resources 어떤 기괴한 어떤 자원들을 고려할 때 어디서 사용된 레나르드에서 사용된 해놓고 대시가 들어갔으니까 이거 기괴한 바로 자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다. 그러니까 뭐 고개사 그다음 이제 댄서들 무대 위에 어떤 커스튬 동물로서 의상이 입혀진 그러니까 막 동물옷을 입고 무대에서 막 그 고개를 하고 춤을 추고 하나 봐. 그리고 누구와 함께? 바로 가수들과 함께. 어떤 가수니? Take random turns. 무작위로 막 교대하는 뭐 하면서 어떤 등장인물을 연기하면서 무작위로 교대하는 그런 가수들과 함께. 자, 이 부분은 뭐에 관한 얘기를 한 거니? 바로 기괴한 자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거다. 이러한 기괴한 자원들을 우리가 이렇게 고려할 때 스트라빈스키는 자, 뭐 했다? 어떤 단순한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장르를 명명하는 그의 장르를 이름 짓는 그런 단순한 방법이 없었다. 그 얘기는 그의 장르를 딱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언급할 수 없다는 거야. 자,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바로 이 계약은 어떤 계약이다? 계약은 바로 장르라고 했잖아. 이 장르는 미확정된 조건들을 가진 장르라는 것. 그 말이 무슨 얘기냐? 그의 장르를 딱 꼭 집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장르였다는 거지. 그래서 according to John Cockfield, 자, 이 사람에 따르면 그 유일한 명령, 어떤 명령? 세르게이 디아글레브.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뭐 발레 루이세스의 밑에 나와 있지 기획자래. 그러니까 모더니스트 운동의 중추적인 어떤 엔진 중의 하나인 그러니까 중추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그 인물인 바로 이 사람이 그에게 주었던 유일한 명령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더니스트들이 강조했던 그러한 명령은 뭐다? astound me라는 거지. astound me. 자, 그런데 그 astound me는 is the thorough demand. 일종의 요구를 하는 거야. 자, 어떤 요구겠니? 블랭크라는 요구를 하는 거지. 그리고 그 관객, 어떤 놀라움을 바라는 그 관객은 어떤 종류의 기대된 즐거움을 요청할 수 없어. 그리고 오직 그럼 뭐만 요청한다는 거야? 완전히 다른 뭔가를 요청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지금 답이 이제 문장이 끝이 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읽었는데 한번 사실 우리가 추론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떻게 추론해서 답을 내야 되느냐? 선생님이 이 단락의 주제는 뭐라고 했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모더니즘 예술은 장르를 공격한다. 그 장르가 바로 계약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계약을 공격한다라고 했어. 그런데 그 모더니즘 예술에 있어서 그 계약은 어떤 미확정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계약이라는 거지. 딱 정해진 그런 계약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아래쪽으로 한번 가볼까? 구체적인 진술을 일단 비워놓고 보니까 astound me가 누가 명령한 거니? 바로 모더니즘의 아주 핵심적인 사람 중 한 명이 이제 그 주었던 그 유일한 명령이야. 그 명령이 astound me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지. 이 모더니스트의 핵심적인 사람이 주었던 그 명령은 어떤 명령이겠니? 바로 주제로 돌아가야지. 장르 개념을 공격하라는 거였어. 장르 개념을 없애라 이거겠지. 그럼 장르가 뭔데? 바로 계약이라는 거야. 예술가와 그 고객 사이에. 그지? 그 얘기는 어떤 미확정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바로 그런 장르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요구는 어떤 요구가 되는 거야? 바로 장르라는 개념을 공격하는 게 되겠지.
해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loosens. 그 장르라는 계약을 좀 느슨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장르라는 계약, 장르라는 개념을 완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딱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장르라고 하지 않는 것. 바로 1번이 답이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단락은 실제적으로 오히려 중간을 읽으면 좀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야.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또 너희들이 이 아래쪽을만 읽고 너희가 판단을 내리면 이거 어떤 오류가 발생하냐면 지금 밑에서 뭐라고 했니? 관객은 어떤 기대된 즐거움을 요청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대부분 뭘 답을 하냐면 이거 답 아마 할 거야. 관객의 기대를 줄이는 요구. 왜 관객은 기대를 요청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요게 이제 답으로 속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제일 아래쪽에 빈칸이 뚫렸을 때 보통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 하면 밑에만 보고 풀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 근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얘기지. 그러니까 이 단락 아래쪽에 빈칸이 뚫렸을 때 이 단락이 어떤 구조다? 대체적으로 주제 던지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진술, 그 다음에 주제를 반복하는 어디션 구조가 가장 많다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면 적어도 우리가 추론을 내린다고 하면 이 아랫부분과 어떤 부분, 바로 주제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서 우리가 추론을 한다면 쉽게 1번이라고 답을 내리는데 오히려 밑에 부분만 보고 추론을 하면 여기에만 필 꽂혀가지고 추론을 하면 어떻게 한다? 3번이라는 잘못된 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수능의 유형이야. 선지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뭐 장르라는 개념을 분석했다. 분석하기는 뭘 분석하니? 지금 너희가 astound me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야 이러면 안 돼. 이 얘기는 핵심적인 얘기를 분명히 빈칸을 뚫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astound me라는 얘기는 아마 모더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얘기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모더니스트들은 장르를 공격했으니까 이 안의 내용은 장르를 공격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내려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뭐 장르라는 개념을 분석해. 그 다음에 뭐 즐거움의 추구를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든다. 완전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기대치 않은 어떤 관심을 모더니스트 예술에게로 끌어온다. 자, 이것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고민을 한다면 1번, 3번에서 아마 고민을 했을 건데 그 중에서 아마 3번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마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어쨌든 문제 푸는 그 방식, 그 아래쪽에 빈칸이 뚫렸을 때 어떻게 푸는지는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훈련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평소에도 선생님이 언급한 대로 아래쪽에 빈칸이 뚫렸네? 그러면 주제를 던지고 아마 그거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한 다음에 주제를 다시 반복하는 어디션 구조일 확률이 가장 높겠다! 라는 어떤 예측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 사실 아래쪽과 윗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읽어 내려간다면 쉽게 추론할 수 있을 거야. 혹시 이제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구체적인 진술을 읽으면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그림을 가질 수 있겠지. 알겠지? 자, 그러면 34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